달리기 빨라지고 싶으신가요? 달리기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열심히 하실 텐데요. 평소 걸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별 생각 없이 걷고 계셨었나요? 잘 걷는 것만으로도 달리기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걷기에 대해 잘 알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걸어야 달리기에도 도움이 되는지, 왜 걷는 게 달리기에 도움이 되는지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고유수용 감각, 프로프리셉션, 고유수용 감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팔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이런 몸의 상태를 느끼는 감각이라는 뜻인데요. 운동에 있어서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야 또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할지, 지금 어떤 점이 문제인 건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이 잘 기능해야 스스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도 있죠.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아는 건데요. 운동에 있어 메타인지는 고유수용성 감각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달리기를 하면서도 고유수용 감각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수용 감각의 경우는 근육이 아주 강력하게 수축할 때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체력의 극한까지 운동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내 자세가 어떤지 제대로 느낄 수나 있을까요? 그만큼 격하진 않겠지만 달리기를 하면서 고유수용 감각을 느낀다는 건 다소 어려운 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걷기는 평소에도 몇천, 몇만 번씩 발을 움직이면서 하는 자연스러운 활동이기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달리기에도 적용되는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걷기에서부터 그런 점들을 잘 신경 쓴다면 달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럼 어떤 관절의 움직임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발의 움직임. 먼저 발의 움직임입니다. 발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발의 회내, 발가락, 지절간 관절, 신전. 먼저 발의 회내입니다. 발에는 아치가 존재하는데요. 이 아치가 제대로 기능해서 충격을 고르게 흡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엄지발가락 쪽에 과도하게 체중이 실린다면 회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럴 경우 충격이 몸에 한 번에 강하게 가해지죠. 이는 장기적으로 발, 무릎, 고관절, 허리 등등 몸에 누적되어 부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해도 금방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처음에는 뒤꿈치로 디뎠다가 새끼발가락으로 충분히 체중을 지탱하고 마지막 부분에만 엄지발가락으로 밀며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 디디는 감각에 집중해서 걸으시면 달리기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달리기에서 특히 미드풋, 포어풋으로 달리시는 분들은 뒤꿈치로 딛는 게 아니라는 점 정도는 참고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새끼발가락 쪽이 충분히 지탱된다는 점, 그 부분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절관 관절, 신전. 다음은 발가락의 움직임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걷기, 달리기를 할 때 특히 중요한 움직임이기도 하고, 다른 운동을 통해서 발달시키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걷는 건데요. 좋지 않은 자세라고 하면 이런 식입니다.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지절관 관절의 굴곡이냐 신전이냐죠. 이 경우에는 발가락이 웅크러진 상태입니다. 즉 발가락을 구부리는 근육들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걷기에서 땅을 미는 상황에서는 발가락을 구부리는 근육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요. 걷기, 달리기에서 발목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런 발목의 움직임에서 발가락을 지나가는 근육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서 걷는다면 발목을 움직이는 데에 종아리 알, 이런 근육만 발달됩니다. 하지만 발가락이 이렇게 된다면 발목을 움직이는 데에 발가락이 관여하는 근육 또한 같이 힘을 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종아리 알 발달도 막을 수 있고 근육을 고루 써서 효율적인 걷기, 달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작정 달리기를 하고 빠르게 하기에는 발가락에 관여하는 근육들은 상대적으로 작고 약한 근육이라는 겁니다.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죠. 다른 근육이나 체력 요소의 경우 무작정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빠르게 달린다고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일 텐데, 이런 근육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달리기 혹은 빠르게 달리기를 할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교적 쉽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걷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나가는 게 좋겠죠. 다른 관절에서의 움직임도 생각해 볼까요? 무릎의 움직임. 다음은 무릎입니다. 소위 바른 걷기 자세를 이야기할 때 몸의 관절들이 곧게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걷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기능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 다룬 적 있는데요. 다리를 땅에 딛는 순간에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고 어느 정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발가락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야 무릎을 펴면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디디는 순간에 무릎을 비롯한 모든 관절에서 적절히 충격을 흡수하고 엉덩이 근육을 잘 쓰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걷기, 달리기 위한 자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구부리는 것에도 신경 써서 걸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골반 움직임. 다음은 골반 움직임입니다. 걷기에서도 그렇고 달리기에서도 그렇고 골반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골반이 제대로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걷는 모습이 달리는 모습이 관찰되겠죠. 딱 봐도 뭔가 어색하죠. 단순히 어색하다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골반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몸에서 써야 할 큰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금방 지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부상을 유발하기도 쉽습니다. 생각보다 걷기는 상당히 많은 근육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강력하게 운동할 수도 있는 동작입니다. 달리기는 걷기의 연장선상이기도 하죠. 달리기보다 훨씬 부담 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달리기가 다소 부담될 때 발가락의 움직임, 무릎의 움직임, 골반의 움직임 이런 감각들을 잘 느끼면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분명 달리기를 잘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